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49회 차와 50회 차는 유로 예선으로 너무나도 좀 정배 위주의 결과가 나오면서 2회 연속 제 최종 픽은 4등과 2등으로 등수 적중에는 성공을 했지만 돈이 너무나도 안 되는 회차였죠. 어쨌든 2회 연속 등수 적중의 기세를 이어서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51회차 열심히 준비를 해왔으니까 제 최종 픽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저도 응원을 해볼 예정이고 골때리는 TV 가족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이강인 선수도 합류가 확정이 됐으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고 꼭 우승해서 군 면제받고 탑 클래스 선수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축구토토 승무패 51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8,000원 최종 픽으로 선택을 해봤고 14경기 중에 8경기는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말씀드리지 않은 경기는 멤버십 가족 등급분들 전용 최종 픽 영상으로 공유를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에스턴 대 크리스탈. 자, 우선 이 경기의 경우는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을 볼 때 크리스탈이 에스턴 원정을 가서 승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패턴적인 측면만 본다면 에스턴의 승무 투픽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에스턴의 현재 주전 수비 자원인 디에고 카를로스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과 크리스탈이 이번 시즌 아스날에게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0대1로 패배한 경기 외에는 패배가 없다라는 점, 그만큼 지금 크리스탈의 중원에서 에베레치 에제 선수와 조르단 아유 그리고 에두아르 선수의 마무리 능력 또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점도 잘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에스턴의 올리 와킨스 선수가 잘 나간다고는 하지만 쉽게 크리스탈을 상대로 승리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재 투표율이 에스턴 승리에 50%나 몰리는 걸 볼 때 이렇게까지는 몰릴 경기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경기는 사실 승무패 어느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에스턴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풀럼 대 루턴타운. 자, 이 경기는 일단 루턴타운의 승리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경기 동안 9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페널티킥을 제외하면 골이 단 한 골밖에 기록을 하지 못한 루턴타운이기 때문에 풀럼 홈에서 승리하는 이변을 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또한 풀럼이 최전방 공격 자원인 라울 히메네즈 선수의 득점이 터지지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멕시코 국대에 차출돼서 2경기에서 페널티킥 한 골과 우즈벡과의 경기에서는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드디어 뇌진탕으로 0점이 흔들려서 개고생했던 지난 날들을 털어버릴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측면 공격수인 해리 윌슨 선수가 웨일즈 국대에 가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왔다라는 점, 왼쪽 측면 공격수인 보비 레이드 선수 역시 자메이카 국대에 가서 어시스트와 페널티킥 골을 기록을 하고 왔죠. 또한 팀님 선수가 돌아오면서 주축 수비 자원들의 이탈이 없어진 풀럼이라는 점과 레노 골키퍼의 선방 능력은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풀럼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율이 너무 몰림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몰릴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무승부까지 바치지는 않았습니다. 자, 3번 경기 맨유 대 브라이턴. 저는 이 경기가 사실 맨유의 승리까지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유가 홈에서만큼은 2경기에서 2승을 기록하면서 마치 뭔가 잘했던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상대가 울버햄튼을 상대로 1대0 꾸역승, 그리고 노팅엄을 상대로 노팅엄 조어럴 선수의 퇴장 이후에 3대2 역전승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이건 맨유가 아니라 맹구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맨유는 수비 자원에 바란, 루크쇼, 리산드로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맨유 수비의 핵, 이번에 잉글랜드 국대에 가서도 멋지게 자책골을 기록하는 맥과이어 선수가 출전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맥과이어 선수가 출전을 한다면 오나나 골키퍼와 맞짱을 뜨는 상황을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수비적으로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한 최전방에는 아직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이 안 된 헤이룬 선수가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 안토니 선수는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잠정 퇴출, 그리고 산초는 테나흐 감독한테 개겼다가 1군에서 제외가 됐죠. 그래서 우측 측면 공격수가 가르나초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히 스쿼드의 공백이 느껴지죠. 그래서 맨유의 단통패로 선택을 하고 싶었는데 브라이턴의 경우 에반 퍼거슨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마무리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맨유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토트넘 대 셰필드. 자, 이 경기가 사실상 승무 투픽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셰필드의 경우는 수비 쪽에 인원을 많이 두고 측면 공간을 열어두더라도 중앙 쪽에 밀집 수비를 해서 굉장히 뚫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셰필드가 맨시티를 상대로 보여줬던 수비력이라면 충분히 무승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토트넘이 홈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 최근 경기에서 욕을 오지게 먹던 히샬리송 선수가 국대 경기에 가서 안 좋은 경기력을 그대로 이어갔고 벤치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최근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멘탈적인 부분을 상담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난 번니전과 마찬가지로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 메디슨 선수와의 호흡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비벽을 많이 쌓는다고 해도 중거리 슛 능력이 뛰어난 메디슨과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셰필드의 경우 주전 자원들의 부상으로 인해서 주전 자원들이 많이 빠질 것으로 보여서 정상적인 경기력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경기 토트넘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7번 경기 뉴캐슬 대 브랜드포. 자, 이 경기는 뭐 기본적으로 브랜드포의 승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브랜드포가 이번 시즌 1패도 없지만 뉴캐슬을 상대로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왔었죠. 최근 맞대결 두 경기만 보더라도 뉴캐슬이 2연승을 기록을 했고 그때 당시 브랜드포의 득점은 지금은 브랜드포에서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반 토니 선수의 페널티킥 한 골씩밖에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뉴캐슬을 상대로는 필드골을 기록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브랜드포드의 역습 형태의 공격이 뉴캐슬에는 잘 먹히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또한 뉴캐슬이 지금 리그 3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토날리 선수도 지금 뭐 출전 불투명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서 출전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중원에서 토날리와 기마랑이스 선수의 조합이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 많은 고민 없이 뉴캐슬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헤타페 대 오사수나. 자, 우선 이 경기는 맞대결 전적에서부터 헤타페 사이드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이고 기본적으로 헤타페가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보여준 수비력과 마요랄 선수의 골 결정력이라면 충분히 오사수나를 상대로 무승부 이상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오사수나의 경우는 주전 수비 자원인 카테나 선수가 징계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주전 미드 자원인 존 몽카yor라 선수도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축 자원의 결장 여파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축구 토토 승무패에서 무승부의 투표율이 가장 많이 몰렸을 때 무난한 정배 결과가 나오는 상황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현재 무승부 투표율이 38%로 가장 높다라는 점을 볼 때 단통 승으로 가면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조금은 걸리는 게 헤타페가 홈에서만큼은 냅다 패, 개 두드려 패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줘서 혹시나 퇴장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서 무승부를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냥 헤타페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2번 경기 비아레알 대 알메리아. 자, 우선 비아레알은 지난 카디스와의 경기에서 전반 초반에 주전 수비 자원인 페드라자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3대 1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퇴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아레알이 알메리아를 상대로 상대 전적이 좋고 최근 맞대결에서도 두 경기에서 비아레알이 2승을 기록 중이죠. 또한 비아레알의 제라드 모레노 선수와 세룰로스 선수는 언제든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라고 보이고 알렉스 바에나 선수의 경우는 스페인 국가대표로 키프로스와의 경기에서 득점에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좋은 감각을 소속팀으로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알메리아의 경우는 특히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득점력의 경우도 비아레알에 비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골 전환율이 비아레알은 11%인데 반해 알메리아는 7% 수준이고 원톱으로 나오고 있는 수아레즈 선수가 아직까지 골이 없다라는 점을 볼 때 저는 이 경기 비아레알이 홈에서 승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비아레알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소시에다. 자, 레알 마드리드는 호드리고와 호셀루 두 톱으로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바로 밑에 벨링엄 선수가 받쳐주겠죠. 벨링엄 선수의 경우는 지난 스코틀랜드와의 경기에서 1골 1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확실히 이번 시즌 굉장히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호드리고 선수 역시 브라질 국대로 볼리비아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을 했고 페루와의 경기에서도 준수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호셀루 선수 역시 스페인 국가대표로 키프로스와의 경기에서 1골 1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현재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을 이끄는 자원들이 모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라는 점, 그리고 그 밑을 받쳐주는 카마빈가, 추아메니, 발바리드 같은 자원들 역시 국가대표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소시에다 역시 쿠보 선수와 미켈 메리노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확실히 홈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력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 그라나다를 상대로 오랜만에 홈에서 다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5대3 승리를 하긴 했지만 3점을 실점을 했다라는 걸 볼 때 확실히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소시에다가 승리하는 이변은 없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레알 마드리드가 체력적인 누수가 소시에다보다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 이변은 받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체력적인 변수를 고려하기에는 리그가 개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51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